토지, 랜드를 소유할 수 없게끔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부동산 외국인이 어떻게 가서 이렇게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개인 명의로. 그래서 뭐 콘도미니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주상복합, 예. 아파트 이제 이런 거를 콘도미니엄이라고 그러는데 뭐 콘도미니엄을 사거나 아니면 뭐 오피스 건물을 사거나 뭐 골프장 회원권을 사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 단독주택이나 어떤 택지, 대지 이런 거를 외국인 명의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 설립은 좀 자유롭습니까? 법인 설립은 자유롭습니다. 법인 설립은 자유롭고 요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뭐 자본금 규모라든가 필리핀은 절차 같은 건 말이죠. 이제 법인 설립이 최소 법인 그 자본금이 5,000페소. 이제 한화로 말하면 약 한 13만 원 정도? 얼마 안 되네요. 네. 이제 최저 자본금이고요. 이게 이제 업종별로 어떤 특정 업종의 어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예. 요구하는 자본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업종별로 적정한 자본금들 가이드라인들이 있는 거죠. 회장님 뭐 필리핀에는 처음에 주재원으로 가셨나요? 사업차에 단신 가신 겁니까? 저는 한국에 이제 뭐 물류 기업에 근무하면서 이제 필리핀 대리점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서 필리핀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뭐 워낙 이 무역이나 뭐 이 해운 이런 쪽에 밝으시니까 여러 나라에 가실 기회도 많을 텐데 필리핀을 이렇게 사업체로 정하신 당시의 결심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제가 필리핀을 사업체로 결정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필리핀에 제가 갔을 때 한국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기업과 달리 한국인 중소기업들은 각 부서별로 전문가들을 주재원들을 파견하기가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생산 위주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엔지니어 분들을 많이 파견을 하게 되고 그 엔지니어 분들이 주로 이제 관리 업무까지 같이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이 생산에는 이제 전문가이신데 이 무역 업무라든가 언어에도 조금 어눌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손쉽게 그런 중소기업들의 어떤 물류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참 당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률적 지원도 하시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제 필리핀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들이나 개인 업체들은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무슨 법률, 변호사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세금, 세무 관련해서 뭐 회계법인이나 회계사 이런 부분을 굉장히 등한시 한다거나 처음에는 그냥 의혹만 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수습하려고 하고 그래서 또 필리핀에는 한국하고는 제도가 좀 다른 게 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이 좀 믿을 만한 변호사나 회계사들의 이렇게 펌을 함께 이렇게 어드바이스로 제가 참여하면서 한국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소개를 하고 했었죠. 그럼 한 20년쯤 되신 건데 요즘 시점은 그 20년을 놓고 보면 좀 호황입니까? 피부로 느끼시기에 필리핀 사정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한국인 교민 수가 2,5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12만 명이 넘으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예,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의 가장 큰 한인 규모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웬만한 중소도시 시만 합니다. 10만 그렇습니다. 명이면은. 그래서 유동인구가 74만 명, 이제 1년에 관광객이 74만 명이 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필리핀과 한국에 일주일간 다니는 비행기 편수가 몇 편인지 아세요? 하고 필리핀 분들이나 한국 분들한테 여쭤보면 깜짝 놀랍니다. 일주일에 네. 150편의 비행기가 다닙니다. 뭐 부산 가는 고속버스 편수가 거의 뭐 많은 셔틀 것 같은데. 수준. 예. 그러면 단기 체류자도 많겠군요. 많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숫자가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12~13만 명의 교민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 공부하러 온 사람.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주로 많죠. 그건 어떤 공부하게 좋습니까? 첫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영어 공부하러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요.
필리핀이 이제 과거 역사가 여러 나라하고 좀 불행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교육이나 문화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필리핀은 이게 아시아, 동양 속의 유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리핀이 저희가 잘 아는 그 포르투갈 탐험가 마젤란이 예. 1521년도에 방문을 이제 처음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세부, 예전에 이제 관광지 세부. 막탄에서 이제 마젤란이 죽고 예. 1571년부터 1898년까지 327년간 스페인 식민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은 국민들의 의식이나 전체 뭐 길거리 이름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어들의 대부분의 이름, 뭐 또 필리핀의 재벌 구도 이런 것들이 거의 이 스페인의 영향이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필리핀어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좋은 점으로 말하면 한국인들은 참 돈을 잘 쓴다.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일본인과 한국인을 비교를 하면 기분파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도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데 일본인보다 한국인들이 씀씀이가 크죠. 그래서 무슨 수입에 비하여. 네, 수고비를 하나 이렇게 팁을 주더라도 네. 좀 돈을 더 많이 한국인들이 쓰는 면에서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의 좀 단점들이 좀 너무 급하죠. 그래서 심지어 식당에서 필리핀이 1년 12달 여름인데 음식 주문해놓고 웨이터가 주방에 음식 주문하러 가기도 전에 다시 불러가지고 왜 내 음식 안 나오냐는 등 한국인들이 굉장히 급하고 좀 다혈질이고 이제 그런 것도 간혹 일부 한국인에 국한된 얘기지만 너무 이제 필리핀어들을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제 멋대로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요즘에 말하는 어글리 코리안. 네. 그래서 좀 한국인에 대한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면도 좀 없잖아. 요즘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한류의 영향도 있고 또 한류도 대단합니까? 지금 필리핀은 뭐 중국, 베트남 뭐 이런 지역의 한류가 알려져서 그런데 예. 필리핀은 중국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필리핀의 TV 방송사에서 한 5개, 6개 제 기억으로 한국의 드라마가 우리의 뭐 토요일, 일요일, 뭐 수목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거기는 일일 드라마로 매일? 매일 이게 방송을 잘라서 한 5개, 6개 정도의 방송이 동시에 그냥 예, 나가고 있다. 지금 나가고 필리핀은 그 따갈로어로 예. 필리핀어로 더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 회사의 직원들도 점심